이번 추석에도 가족들이 잠깐 들렀다가 금방 떠나버리고 혼자만의 명절을 보내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사실 당신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명절이 지나고 도시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들리지 않는 한숨들이 있어요. 아파트 불빛 중 일부는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방 안엔 명절에도 혼자 지낸 어르신이 계세요. 명절엔 가족들이 다 모인다는 말, 이젠 절반의 진실이 됐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약 228만 명이래요. 20년 전보다 거의 3배나 늘었어요. 그중 절반 정도는 명절에도 가족의 방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관계망이 얼마나 빠르게 끊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하면서 연락을 한번 미루죠. 다음 명절엔 애들도 바쁠 텐데 하면서 마음을 접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조용함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노년층의 46%가 가족 말고는 일상적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대요. 10명 중 4명은 최근 1년간 친구를 만나지 않았다고 했고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나온 이 숫자들이 우리 일상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노년층의 고립은 개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예요.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 도시화로 인한 가족 해체, 지방과 수도권의 세대 분립, 그리고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정보 단절. 이 4가지가 맞물리면서 노인은 점점 세상에서 분리된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디지털 고립은 정말 심각합니다. 병원 예약, 은행 업무, 공공서류 발급까지. 스마트폰 모르면 세상과 연결될 수가 없잖아요. 보건복지부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독거노인 중 60% 이상이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대요.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고립된 사람일수록 우울증 발생률은 3배, 심혈관 질환 위험은 2배, 치매 발병률은 1.5배 이상 높아요. 영국에서는 이미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와 같은 건강 위협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외로움을 공중보건 위기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은 가족관계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누군가는 부모님 집으로 향하고 누군가는 자식들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에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그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의 공백이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명절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라고 답했어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와 단절된 노인일수록 평소보다 2배 이상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낸 집단적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있어요. 경기도의 한 복지센터에서는 명절마다 혼자 보내는 어르신 300명을 찾아가요. 안부 전화를 하고 반찬을 나누고 짧은 대화를 나누죠. 그 결과요, 참여 어르신들의 우울 점수가 35%나 낮아졌고 한 달 뒤엔 수면의 질도 개선됐대요. 이 작은 행동이 보여주는 건 하나예요. 고립은 구조적이지만 치유는 관계적이라는 것. 한 사람의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친구를 새로 사귀겠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는 좀 다릅니다. 노년기에 형성된 약한 연결, 그러니까 가벼운 인사나 동네 모임, 공원 산책에서의 만남 같은 것들도 우울감 완화랑 삶의 만족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대요. 관계의 크기가 아니라 빈도의 문제예요. 대화가 길지 않아도 돼요.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법을 통해 지자체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과 지속성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해요. 방문간호사 1명이 관리하는 독거노인 수가 평균 300명이래요. 고립신호 감지 시스템은 1년에 한 번 점검에 그치고 실제 발견되는 고독사 사례는 신고 건수의 5배 이상이고요. 이건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 붕괴에 대한 사회적 경보음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관계의 재건이에요.
건강의료 주거 돌봄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합니다. 노년층의 고립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대 간 접촉을 늘리는 거예요. 한 조사에서 젊은 세대와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 위험이 50% 낮고 삶의 만족도는 1.8배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명절은 단지 가족이 모이는 날이 아니라 세대가 서로를 배우는 날이 되어야 해요. 젊은 세대는 노인에게 삶의 지혜를 배우고 노인은 젊은 세대에게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진정한 명절의 의미 아닐까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젊은이에게도 어르신에게도. 그런데 노년의 외로움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깊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혼자 있는 삶을 혼자 살아가는 능력으로 바꿔야 해요. 관계는 의무가 아니에요. 삶의 필수 영양소예요. 오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건 이미 고립이 깨진 거예요.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명절이 끝난 후 2주 동안은 가장 큰 공허기가 찾아온대요. 이 시기에 전화 한 통, 짧은 방문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마을 공동체가 사후 연락 체계를 만들어야 해요. 그 시작은 어렵지 않아요. 이웃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고 다음 주에도 뵈어요라고 말하는 것.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에 불을 켭니다. 외로움의 반대말은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요? 외로움의 반대말은요. 사랑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 사람의 안부를 묻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이에요.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수많은 어르신의 내일을 바꿀 거예요. 저도 60대를 들어서면서 갑자기 시간이 많아서 어찌 하루를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아 4, 5년을 미친놈처럼 나는 괜찮아 하면서 매일 지정된 직장이나 갈 곳이 없다는 게 더 지루하다는 걸 알았지요.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으로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봤자 오래 지속적인 만남이 못 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돈을 쓰는 것도 즐겁지가 않았으며 이 디지털 세상에서 나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 편집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하던 나는 막둥이 아들이 수노 프로그램을 알려줬어요. 처음엔 그것도 쉽지가 않아서 디스코 프로그램으로 내가 컴퓨터를 하는 모습을 먼 데 있어도 훤히 다 보인다니 글자 하나도 치지를 못하던 내가 막둥이가 가르쳐준 대로 이거 누르면 돼 하면서 그러기를 1년쯤 되니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매번 막힐 때마다 막둥이에게 가르쳐 달라는 것도 그렇고 해서 요즘 유튜브에 모르면 본 영상을 보고 또 보고 하기를 수십 번을 하다 보니 이제는 채널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게 나만의 세계를 만났다는 겁니다. 몇 년 후면 나도 70줄인데 100세 시대의 10년 또는 20년을 의미 없게 그냥 노년이라고 인정하며 산다는 것에 나는 동의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오늘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치부받지 않는 노년 시대에 나도 한 몫을 해내고 싶어서 오늘도 도전하고 또 도전을 마구마구 해대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 못 치던 나도 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각자 지니고 있는 그 핸드폰 그 자체가 컴퓨터인 것을 잊지 마시고요.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 친구도 68세인데 그 친구는 시인이며 작가인데도 제가 해내는 것을 보고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옛말에 현고학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을 하다 죽으며 죽어서도 위패에 현고학생 신이라고 적어서 내가 죽는 날까지 배우는 학생의 신분으로 죽었노라 하며 그 위패에 글이 적은 거라고 합니다. 함께 해보십시다. 모르면 제가 아는 만큼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다른 친구도 하고 벗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친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 디지털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옛 친구들이 그대로 함께 하고 있지 않을 수고 있을 겁니다. 어설프지만 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댓글에 친구하자고 남겨주시면 함께 차도 마시고 맛있는 밥도 먹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